네, 요즘 대선 주자와 대변인들의 이딴 실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화법, 화술, 말,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의 잦은 말실수는 신뢰도 문제에서 좀 심각한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대선 캠프들, 대선 주자들의 말 실언 같은 것들 좀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쏘다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최근 사례부터 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필 또 안경철에서 지금 음주운전 나왔더니 이게 또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먼저 이재명 지사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1일이었는데요. 네. 이 지사 캠프 박진영 대변인이 SNS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술자리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술자리는 상당히 많이 사진상으로 봤어요. 네, 뭐 대낮에 술을 마시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맥주 회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금태섭 의원하고 만났을 때도 또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술을 마셨다. 이거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느냐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어요. 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박 대변인이 대변인에 임명되기 전인데요. 지난달 15일 올린 글이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지사를 겨냥해서 네. 음주운전 전력자의 공직 후보 진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박 대변인이 그걸 비판하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다. 이 다음 문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만 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 이건 문제 큰데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 여론이 일고 그래서 결국은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들 간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낙연 캠프 측에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후보가 제출한 전과 기록 증명서류를 보면 네.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은 게 2004년 7월인데 네. 이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던 시점이 좀 다르다.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김두관 후보도 이 그 벌금 150만 원을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 70만 원이 일반적이고 네. 재범이나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났을 경우에 150만 원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금 150만 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 이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정도가 만약에 벌금이 나올 정도면 네. 그건 문제 삼은 거고요. 그래서 다른 전과 기록을 한번 좀 확인해 보자. 정세균 전 총리 역시 100만 원 이하 범죄 기록 모두 공개에 찬성한다. 이러면서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범죄 경력 같은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공직 후보에 나서기 전에 당에 다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음주운전 적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예. 그거는 있는데요. 근데 추가로 더 하나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때문에 시작된 논쟁이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재차 또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다. 네.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바지 발언이나 백제 발언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어제 하필 또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게 무언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무언가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언론에 알릴 때 갑자기 엉뚱한 것들이 그렇죠. 다시 이게 덮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그동안 다른 후보들한테 네거티브 공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정책 공약으로 좀 돌파해보겠다 이런 의도도 사실 담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나온 게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에 있었던 대변인. 네, 그렇죠. 대변인의 그 SNS 글 때문에 파장이 커진 거군요. 그게 일부분이 그러니까 정책 공약 발표 의미가 좀 퇴색된 측면이 있는 거죠.
각 캠프가 지금 대변인단을 몸집 불리기, 세과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캠프나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근데 대변인도 있고 부대변인도 있어요. 네. 근데 이지사 캠프는 지금 14명이 있어요. 거기 14명이나 있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더 보강해서 9명이 됐다고 하고요. 네. 다른 후보들도 아마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거예요. 네. 하루에도 이 대변인 한 명당 몇 개씩 논평을 내놓거든요. 후보가 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네. SNS 글은 더 하죠. 그러니까 대변인의 실언이 후보를 얼마나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정치인들 이제 SNS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으면 참 많이들 올라오고 네. 또 다양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들이 반영이 된 글들을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아닌가, 좀 정제됐으면 저희 표현도 지나친 경우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좀 공격적인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후보들의 말도 지금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일 1 발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부정식품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큰 좀 이슈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결로 얘기할 수 있는 논쟁인데요. 예. 지난달 중순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던 게 동영상으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네네. 인터뷰 전문이. 네. 근데 거기에 신문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검사 시절 읽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언급하면서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햄버거를 예로 들면서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라든지 퀄리티를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네.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설국열차의 양갱을 용인하자는 거냐, 이런 이제 반발이 인터넷과 SNS상에서 일었고요. 네. 이번에는 또 윤 전 총장 측 신지호 정무실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네. 발언이 또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하며 비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식품은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나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식품이다. 그래서 부정식품을 정의를 내렸는데 봉지 표시는 300g이라고 해놓고 실제 내용물은 20g 모자란다는 거라든가 네.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덜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다. 근데 윤 전 총장은 분명히 위생기준과 음식의 질을 얘기했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걸 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했거든요. 더구나 1970년대 주로 활동했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는 국가의 간섭을 죄악시한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네. 그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 발언인데 부정식품이냐 불량식품이냐 이런 정의를 하면서 얼버무렸으니까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언론의 문매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 부정 불량 차이 때문에 언론들이 이걸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론도 네.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했다는데 그럼 있는 사람은 5불짜리 먹고 없는 사람은 50전짜리만 먹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위생 기준이 우리가 계속 높아진 것은 그럼요. 네. 사람들의 건강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윤 전 총장 쪽에 이런 설화가 계속돼요 지금. 1일 1 설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약탈 정권, 대구 밀란, 주 120시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고요. 네. 입당 직후에 초선 모임에 참석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강의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네.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건강한 페미니즘이 뭔지 도대체 개념 정의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페미니즘이 저출산 대책하고 남녀 간 건전한 교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 집을 생필품에 비유하면서 갖고 있다고 세금 때리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과하게 물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취지인데 생필품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네. 이런 반론이 일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이러면서 지역별 차등임금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배경에는 임차료 부담이나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과당 경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왜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최저임금 얘기만 하느냐. 그리고 지역별 차등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그러면 차등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좀 미숙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뭐 캠프 쪽에서는 입장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윤 전 총장 입장 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이 같은 팀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정치는 네. 조금 다른데 제가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싶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조금 미숙하니까 잘 봐달라. 앞으로 조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인 상황인 거고. 대선자도 사람인데 실수 안 하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실수도 잦으면 실력이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실언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언인데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도덕성 논쟁에 오히려 불을 지피거나 아니면 정치 철학의 부재, 콘텐츠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보세요. 주의 120시간. 우리 이제 노동시간하고 관련된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 먹을거리, 주택정책 등등해서 발언 내놓을 때마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조금 미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때 말실수 하다가 결국은 이제 후보직에서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말실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근데 윤 전 총장은 정치 초년생의 실수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만 대선 지지율이 지금 가장 높잖아요. 대선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 전 총장이 뭐라 할까요? 교육받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학습할 수 있는 시기를 너그럽게 봐줄 것이냐. 네. 이게 안 그렇거든요. 대선 주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정치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의 검증대 위에 올라서는 셈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후보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네.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나라를 되잖아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윤 전 총장이 지금 확장성 떨어진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보여줄만 하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것.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